극단적으로 갈라졌던 두 계열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진짜 JBL 사운드.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 오디오 평론가 마스터링 엔지니어 박성수입니다. 오늘은 JBL의 최신 시리즈 서밋 시리즈의 푸모리를 듣는 날이 왔습니다. JBL의 최신 라인업이죠. 그 서밋, 정상이란 뜻이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티벳의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 있는 그 아주 유명한 그 산봉우리 중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 모델 위로는 마칼러도 있고 그 밑에 모델로는 이제 아마라는 모델도 있는데, 자, 오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이 JBL의 이 푸모리 이 스피커만 하더라도 규모가 그렇게 작은 스피커는 아닙니다. 이미 3웨이고요. JBL 특유의 그 컴프레션 드라이버와 혼 구조가 들어가 있고, 미드가 들어가 있고, 우퍼가 조금 작게 돼 있지만 이 정도 규모가 되면 사실 웬만한 아파트가 충분히 울리고도 남는, 그 음압으로 공기를 다 채우고도 남는 그 정도의 스피커라고 보시면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위에는 마칼로 같은 스피커가 있습니다만 JBL에서는 그 스피커를 상당히 넓은 공간에서 쓸 것을 권장하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일반 가정용,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 푸모리 하나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대형 스피커를 다룰 적에는 사실 JBL에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이 JBL에서 만들었던 대형 스피커의 계보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JBL은 원래 그 웨스턴 일렉트릭이나 이런 쪽에 연관이 있는 PA 스피커를 만들던 회사죠. 근데 1950년대가 되면서 이제 하이파이 오디오가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그 가정용 홈 오디오, 하이파이 오디오를 이제 시장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 등장한 스피커가 바로 그 전설적인 하스필드입니다. 1950년대 중반이죠. 혼로드 방식이 걸려 있고 15인치 우퍼와 그 다음에 이제 혼 드라이버. 프로페셔널 오디오 기계를 이제 가정용으로 이제 도입하는 도입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나온 것이 이제 좀 특이한 모델이 나오죠. 패러건이라는 모델이 1957년에 나옵니다. 이거는 분리형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의 가구 형태의 어디 갖다 놓으면 보통 사람들이 스피커인지 잘 모를 정도로 일반 가구 같은 아주 고급 가구 같은 그런 인상의 하나의 일체형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을 했죠. 그래서 이것이 1957년에 나왔습니다. 바로 이 제품은 이제 어떤 제품이냐면 하스필드는 PA 사운드에서 하이파이로 들어온 도입형. 그다음에 그 이후로는 이제 그 가정용 홈 오디오에 맞는 아주 하이엔드 기기에 이제 또 시작을 알리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아주 독특한 디자인을 띠고 있죠. 근데 이제 또 재미있는 것은 1970년대가 되면 JBL이 또 방향을 또 바꿔요. 그래서 어디로 바꾸느냐 하면은 1970년대로 가면 이제 모니터 시리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43XX 계열의 스피커를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1970년대가 음악 산업, 특히 오디오 산업, 음반 산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특히 아날로그의 최정점에 올라가는 시대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 스튜디오 쪽, 레코딩 스튜디오, 사운드 스튜디오 쪽에서도 아주 절실하게 모니터 시스템이 필요했었던 시기입니다. 거기에 발을 맞춰서 JBL이 이제 43XX라고 하는 모니터 시리즈를 만들기 시작을 해서 거의 뭐 전 세계 시장을 석권을 하다시피 했죠. 자, 그러다가 이제 1985년에 이제 꿈의 시스템이라고 하는 에베레스트 DD55000이라고 그러는 초대형 시스템이 등장을 했죠. 사실 그 당시에 이 DD55000 사이즈의 스피커는 거의 본 적이 없었습니다. 뭐 인피니티 정도일까요? 또는 탄노이 정도일까요? 몇 군데 없었죠. 근데 이 DD55000 이 3웨이 시스템이 나오면서 역시 JBL이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죠. 그러다가 또 재미난 또 방향 선회를 해요. 프로젝트 K2라는 그 레퍼런스급의 스피커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또 구조가 싹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우리가 흔히 가상 동축형이라고 그러죠. 우퍼 두 개의 가운데다가 혼 드라이버를 끼는 방식. 이 방식으로 급속하게 또 전환을 합니다. 프로젝트 K2가 나오는데 또 한 번 2006년 무렵, 이게 얼마 시간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만 갑자기 또 한 번 선회를 해요. 에베레스트라는 이름을 붙이면서
DD66000이라는 모델명을 붙인 스피커가 또 나옵니다. 근데 여기로 왔을 때도 좀 모양이 더 특이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혁신이 잦을까 하는 그러한 의문을 애호가들에게 던져주기도 하면서 JBL이 그 나름대로는 계속해서 어떤 시대의 어떤 코너스톤이 될 만한 또는 레퍼런스가 될 만한 하이파이의 초대형 음향을 고민해온 흔적들이 바로 이런 대형 스피커의 계보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베레스트 DD66000이 대략 2000년대 중후반 내놓아서 거의 한 10년 동안은 또 아무런 변화 없이 계속해서 이쪽 계열만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데 드디어 이제 2020년이 돼서 서밋 시리즈가 등장을 한 것입니다. 근데 또 이번엔 또 재밌는 것이 뭐냐면 과거에는 그 쉽게 얘기해서 레퍼런스가 될 만한 스피커 딱 플래그십 스피커 하나만 내는데 이번엔 한꺼번에 3개를 출시를 했습니다. 스탠드형의 아마, 푸모리, 마칼로. 이건 또 상당히 또 우리가 음미해 볼 만한 내용이 많은 그런 그 전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 푸모리의 그 진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원된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기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소스기기는 로크나 오디오의 제품들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래쪽에 있는 은색이죠. 은색기기가 그 서버와 스트리머죠. 스트리머가 결합되어 있는. 이 위쪽에 검정색으로 나와 있는 기계가 웨이블라이트의 DA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구동하는 앰프는 에소테릭의 인티그레이티드 앰프인 F02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려고 제가 준비해 온 거는 뭐냐면 그 캐나다에 가면 여성 4인조 중창 그룹이 있습니다. 어노니머스 4. 근데 이 음악을 제가 처음으로 켜드리는 이유는 사실 듣고 난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상당히 소박한 곡이죠? 원래 민요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왜 JBL에 이렇게 그 레퍼런스급 모델을 하면서 이런 여성 4중창단을 골랐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JBL이라고 하면 JBL에 대한 이상한 선입견이 전 세계에서 돌아다닙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JBL은 팝이나 재즈에 어울리는 시스템이다. 그럼 그 얘기의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 못하는 게 있다는 뜻 아닙니까? 못하는 건 뭘까요? 보통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클래식은 잘 못한다.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소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포머리를 가지고서 어노니머스 4의 그 음악을 들려드린 이유는 제가 일정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JBL이 이제 뭔가 하려고 한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셨는데 이 성악이 어땠나요? 상당히 밝죠. 음색도 밝고 또 하나 또 특징이 뭡니까? 혼 드라이버. 여지껏 우리가 들었던 JBL 사운드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릴 적에 직접음 중심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지금 들어보면 직접음의 비율이 조금 높은 것 같긴 한데 과거에 들었던 JBL 사운드의 직접음의 어떤 에너지보다는 좀 약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바로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재즈나 팝은 잘하지만 클래식 쪽이나 이런 예술음악 계열에서는 뭔가 조금 곱지 않은 소리를 내는 그런 스피커라는 인식을 제가 깨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내용이 얼마나 잘 전달이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제가 듣는 한에 있어서는 JBL이 이제 뭔가 갈 길을 찾았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가장 먼저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선 음색이 상당히 결이 고와졌어요. 이걸 결합해서 말씀을 드려보니까 소리가 상당히 자연스러운 쪽으로 많이 흘러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과거에는 JBL에서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그 주변을 둘러싸는 공간감에서는 약간 좀 약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에 또 잘 살아나요. 정리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공격성이 많이 약화됐다. 약화되면 소리가 움츠려드는 경향이 있는데 또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더라. 소리가 자연스러운 쪽으로 흘러가고 있더라. 그리고 또 하나 가수가 있는 공간의 어떤 사운드 스테이지와 이 화면이 상당히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리고 초점이 잘 맞아 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서밋 시리즈로 가야 되겠는데 서밋 시리즈를 한번 좀 개관을 해보면요. 서밋 시리즈는 어떤 성격의 시리즈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우선 가장 첫머리에 나온 것이 JBL 창립 80주년을 기념하는 최고급 시리즈다. 레퍼런스 시리즈다. 라고 지금 정확한 아주 명문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에베레스트와 K2 이후에 상당히 긴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그 공백기를 재정리하는 성격. 여기서 제가 재정리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로운 걸 열어본다든지 하는 것보다 뭔가 정리하고 앞으로 가려는 그러한 움직임이 이 단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역시 딱 보면 저거 JBL 같다라는 생각을 딱 할 것처럼 보이는데요. JBL 아주 전형적인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은 바로 이런 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냥 보고서도 저게 JBL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기준은 어디 있을까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이 고음부겠죠. 이 고음부는 두 개의 요소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컴프레션 드라이버라는 것과 혼이라는 것과 이 두 개가 결합이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여기도 혼 구조를 띄우고 있죠. 이거 소리를 앞으로 보내면서 확산하는 구조를 갖고 있는 이 두 개를 결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컴프레션 드라이버라는 게 도대체 뭐냐면 진동파는 작아요. 그 다음에 뒤에 마그네트는 큽니다. 그래서 강한 자기장이 걸립니다. 그리고 좁은 출력 구조에서 소리를 앞으로 쏟아내는 그런 구조가 되죠. 근데 왜 이 구조를 쓰느냐? 우선 음압의 효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존재감이 강합니다. 고역의 존재감을 상당히 강조하는 형태의 사운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재밌는 것은 뭐냐? 반응 속도가 빨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가장 이게 저는 중요한 측면이라고 보는데 오랜 시간을 계속 구동을 해도 안정성 있는 성능을 유지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 고음이라는 것은 쏘는 방향이 있고 각도가 있기 때문에 특정한 방향으로 내가 소리를 제대로 전달하기 위한 목표. 이건 애당초 JBL이 PA 사운드에서 시작했다는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겠죠. 자, 이것이 첫 번째. 둘째 특징이 있습니다. JBL을 보면은 중역보다는 저역에 또 하나에서 중요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 하면 JBL은 저음을 하나로만 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물론 뭐 DD66000 같은 그런 예외도 있습니다만 적어도 현대 스피커에서는 큰 우퍼 하나를 사용을 하죠. 근데 요즘 그 밖에 예를 들어서 영국이라든지 유럽이라든지 이런 여러 나라의 스피커 메이커들을 보면 저음을 갖다 이렇게 큰 우퍼 하나를 가지고 저음을 내는 경우가 좀 드물죠.
어떻게 합니까? 구경이 작은 것을 병렬로 연결을 합니다. 하나, 둘, 세 개 하면서 스피커의 사이즈를 키워가는 데 비해서 JBL은 큰 우퍼 하나를 탁 타워주고 저음은 이걸로만 들어라는 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죠. 자, 양쪽을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 유행하는 트렌드는 작은 유닛을 병렬로 구동하는 방식이지만 JBL은 고집스럽게 하나의 대형 우퍼를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JBL은 왜 이렇게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아주 간략하게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이걸 기술적인 어떤 보수성으로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사가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원래 하던 걸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를 저는 또 많이 봤어요, 주변에서. 근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JBL이 사운드에, 특히 저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철학적인 선택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저 올바른 방향으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JBL이 만약 이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포기했다면, 고역을 포기했다면 저역이 아마 바뀌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컴프레션 드라이버를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대구경 우퍼를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 감상곡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자, 두 번째 감상곡은 BJ의 아를르의 여인 모음곡 제2번에서 셋째 악장, 미뉴에토 악장을 한번 들어보시겠는데요.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게 비제가 연출하는 어떤 목가적인 프랑스 남부의 어떤 목가적인 분위기, 아르리라고 하는 지역의 분위기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소리를 들어보면 저는 이런 말씀을 좀 감히 드리고 싶어요. JBL이 왜 이렇게 장르 편향성 논란에 시달려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지금 음원을 들어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곡을 듣기 전에 말씀드렸던 그 D2 컴프레션 드라이버의 그 위력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JBL에 따르면은 이 D2 컴프레션 드라이버는 듀얼 다이아프레임, 그러니까 이중 다이아프레임을 구조로 채택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돼서 거기서 이루어지는 효과는, 기대하는 효과는 뭐냐면 고역의 분할 진동을 이제 줄이면서 전체 대역의 연속성을 이제 강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JBL이 보여줬던 거칠다 싶은 고역이 상당히 순화가 되고, 또 비균질성, 이게 울퉁불퉁한 거죠. 이것도 상당 부분 약화를 시키면서 아주 고운 소리를 낼 수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면 소리가 밝으네요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상당히 소리가 균일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는 쪽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 HDI 혼 구조가 있잖아요.
이 HDI 호언의 특징은 뭐냐면 소리를 앞으로 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공간에, 이 시청실 전체 공간에 이 고역이 골고루 퍼질 수 있도록 음향을 방사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의 그 JBL의 익스포넨셜 호언 구조를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HC 우퍼도 여기서 지금 적절한 기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들어봤을 적에 넘치거나 부족한 부분이 별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 종합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상중하의 그 밸런스가 상당히 좋습니다. JBL이 이제는 공간의 미학을 탐닉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그러한 어떤 변화의 조짐, 그리고 또 그 변화 속에서 어느 수준까지 다다랐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또 이제 전체 각 대역의 연결성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JBL에서는 이 새로운 크로스오버 설계를 갖다 멀티캡이라는 말을 썼어요. 멀티캡이라는 말을 쓰면서 멀티캡 기반의 네트워크를 사용을 해서 그 대역 간의 연결을 자연스럽게 해결을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 멀티캡의 내용이 뭔가 알아봤더니 그 단일 커패시터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또 여기서 또 분산을 해서 사용을 하네요. 그렇게 해서 전류와 위상답을 안정화시키는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서밋 시리즈가 도대체 왜 이런 식의 어떤 새로운 사운드를 만들어내느냐? 이게 참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 배경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서밋 시리즈는 JBL의 하이엔드 오디오의 철학을 재정의하는 관점을 투영한 시리즈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얘기를 낼 것은 뭐냐, 개발팀이 바뀌었어요. 우선 에베레스트나 K2 계열의 개발을 담당했던 팀의 팀장은 그렉 팀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최근에 이 크리스 헤이건이라는 사람으로 팀장이 교체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책임자가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렉 팀버스가 대표하는 사운딩의 필로소피는 뭐냐 하면은요. 우선 스피커의 사이즈를 키워라. 그리고 거기다 극단적으로 큰 호응을 달아라. 그리고 플러스 사운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스튜디오 쪽의 정밀성을 거기다 결합해라. 하는 식의 음향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베레스트나 K2 계열의 사운딩의 초점인데 두 개가 또 전혀 또 방향이 또 갈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둘을 묶어보면 원래 기본은 같습니다. 근데 이 크리스 헤이건이라는 새로운 팀장이 들어오면서 JBL의 음향 철학에 어떤 근본적인 재점검이 이루어졌고 새로운 음향 목표를 설정하게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크리스 헤이건이 설정한 새로운 음향 목표 또는 감각 설계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에베레스트 계열의 사운딩이 있고 그 다음에 K2 계열의 사운딩이 있습니다. 두 스피커는 딱 보면 완전히 형상부터 내용부터 다 달라요. 그러면 80년대 중반에 나왔던 DD 66,000 계열의 에베레스트 계열의 사운드는 어떤 사운드였느냐 하면은 상당히 스케일이 크고 두텁고 소리를 갖다 앞으로 쏟아내는 계열의, 그러니까 그 시청실 전체를 소리로 가득 채우는 그런 사운딩을 보여주는 것이 에베레스트 사운드의 핵심이었습니다. 근데 K2 계열은 어떤가요? 프로젝트 K2 계열은 아니에요. 달라요. 여기서 또 정반대로 가요. 어떻게 가느냐면 스튜디오의 정밀성, 소리를 절제된 형태로 정확하게 내는 소리 쪽에 초점을 맞춘 사운딩을 만들어낸 것이 K2입니다. 근데 이 지금 서밋 시리즈를 보게 되면은 크리스 헤이건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 금세 알 수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극단적으로 갈라졌던 두 계열의 화해를 모색하고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으면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진짜 JBL 사운드, 21세기에 어울리는 JBL 사운드를 얻을 수가 있다는 하나의 새로운 음향 철학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서밋 시리즈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BL 80년을 기념하는 시리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아주 작은 중간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BL의 80년 동안의 음향의 여정을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여기서 종합편을 한번 들려드리겠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이 세 번째 곡을 여러분들께 이제 들려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자, 조금 전까지 이제 JBL의 사운딩 철학이 이제 소리를 공간 속에 풀어놓고 그 공간 속에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전달력을 높이는 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자, 그것이 어떤 것인지 해보기 위해서는 좀 규모가 큰 곡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는요, 그 라벨의 곡을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어릿광대의 아침 노래를 제가 골랐습니다. 피에르 불레스가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변화무쌍하고 소리를 응축했다가 펼쳤다가 각 악기, 목관 악기며 뭐 이렇게 정신없이 돌아다니죠. 이것이 돌아다니려면 뭐가 필요하냐? 소리를 쏘는 데서 그게 잘 안 보이죠. 일단 이 소리들이 돌아다닐 수 있는,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플레이그라운드가 필요하죠. 지금 이 음원을 들어보면, 이 지금 사운딩을 들어보면 공간이 자연스럽게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음색도 상당히 결이 고운 쪽. 물론 텍스처의 어떤 균일성만 만들어내는 그런 계열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이렇게 웅장한 공간을, 사운드 스테이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어떤 아주 안온한 공기를 채워놓으면서 소리가 자유롭게 놀 수 있게 하면서도 소리가 명료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던 그 HDI 혼,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소리를 갖다 공간 속에 풀어놓는 공간과 사운딩의 조화를 찾아가려는 JBL의 21세기 사운드의 음향 목표, 감각 설계의 목표가 여기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JBL의 서밋 시리즈의 핵심 모델이 되는 푸모리를 시청한 그 결론을 제가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서밋 시리즈, 푸모리의 사운딩의 핵심은 뭐냐? JBL, 드디어 공간을 발견하다. 이것이 전 핵심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냥 공간, 보통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음장으로서의 공간이 아니라 그 속에 JBL 사운드가 80년 동안 추구해온 명료성을 그 속에 자연스럽게 실어 올리려고 했다. 명료한 음향과 자연스러운 공간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21세기에 또는 2025년 이후에 JBL이 새롭게 설정한 도전 과제, 음향의 도전 과제, 감각 설계의 도전 과제가 아니겠는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JBL의 최근 플래그십 시리즈로 등장한 서밋 시리즈의 중추 모델인 푸모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그 특징과 음향 그리고 이들이 설정한 음향 설계, 감각 설계의 목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